자, 이제 하자. 147페이지. 147페이지. 네, 147페이지의 문제부터 쌤이 다시 풀 테니까 쌤 설명을 잘 들으시고 기본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기본 문제 8-3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연결을 시켜서 같이 한번 볼게요. 주머니에 흰 공 3개, 붉은 공 2개 들어있고 주머니에서 2개 임의로 동시에 꺼내는데 나오는 붉은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 X다. 지금 흰 공이 3개, 붉은 공이 2개. 그 붉은 공이 여기 이 주머니에서 내가 지금 2개를 꺼낼 건데 이 X는 붉은 공의 개수야, 개수. 그러면은 지금 딱 보니까 저 X가 될 수 있는 게 뭐뭐뭐 있는 것 같아. 서연. 0하고 1하고 2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표를 간단하게 그리자. 자, 갑니다. X. 자, PX는 X. 하고 0, 1, 2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줘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지금 전체가 몇 개냐면 5개지 않습니까? 그럼 5개 중에 2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분모는 5개 중에 2개. 그래서 쌤이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써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분자만 보는데 붉은 공의 개수가 0개라는 소리는 흰색 공의 개수가 2개. 흰색 공의 개수가 2개. 그래서 3C2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치? 얘는 붉은 거 하나, 흰색 하나. 그러니까 흰색 하나, 붉은 거 둘 중에 하나. 요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고. 마지막 얘는 붉은 거만 2개. 그래서 붉은 거 2개 중에 2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OCE가 10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 3, 얘 6, 얘 1. 그래서 분자도 10이 돼서 총합이 1이 됨을 확인하면 딱 클리어하게 끝나는 거지. 자, 문제에서 X의 확률 분포를 구하라 라고 얘기한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보여주면 네, 답이 될 수 있고요. 2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구하라. 요 두 가지의 상황을 여러분들 구하라고 했지만 쌤은 요 두 가지의 상황 말고 어떻게 한다고? 1에서 10분의 얼마를 빼면? 3을 빼면 그것이 10분의 7에서 이 2개 더하는 거가 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저번 시간에 쌤이 여러분들한테 풀어줬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어가서 153페이지의 기본 문제 8-4번. 쌤이 사실은 오늘 주간 테스트에 이 문제랑 비슷한 걸 출제를 하긴 했어요. 한번 잘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 뒷면이 나올 때마다 20원의 상금을 받는다. 이 시행에서 받는 상금을 X1이라고 할 때 확률 변수 X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여라. 자, 한 개의 동전을 몇 번 던지냐면 2번 던집니다. 2번. 근데 여기에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 앞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원을 받습니다. 금액이. 근데 뒷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20원을 받는데요. 앞면 나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이네요. 그치? 근데 지금 그 X가 뭐냐면 상금이라고 합니다. 상금.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지금 2번을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총 경우가 생각해보면 앞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앞, 뒤 이것도 가능하고요. 뒤, 앞 이것도 가능하고 뒤 이것도 가능하겠죠.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총 4가지인 걸 알고 있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체크하면 이미 확률 분포까지는 딱 세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앞 얼마죠 금액이? 서연? 200원입니다. 자, 앞뒤 우리 리원 금액이 얼마죠? 옳지. 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뒤 40 이렇게. 그러면 지금 X가 될 수 있는 건 경우는 총 몇 가지다? 3가지다. 그래서 확률 분포를 그릴 때요. X가 상금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 PX는 X 해주고 자 X가 상금입니다. 200 그 다음에 또 여기서 120 그 다음 또 40 순서대로 쓰면 좋은데 쓰면 거꾸로 썼네요. 금액이 그러니까 작은 순서대로 쓰면 좋을 텐데 상관없고 200이 된다라는 건 어떤 상황? 동전 던져가지고 앞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때의 확률 얼마죠? 4분의 1. 정답입니다. 4분의 1. 자, 120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요. 요렇게 경우가 2가지이기 때문에 4분의 얼마? 2가 되는 거고요.
40원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니까 4분의 1 이렇게.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1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자,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시오.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 좀 잊어버렸을 법하니까 EX 어떻게 하는 거죠?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자, 이제 4분의 1 갑니다. 선생님 하는 요령은요. 200, 240, 40 이렇게 해서요. 4분의 얼마예요, 아연? 쇽쇽쇽 하면? 480. 그래서 내가 동전 던져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기대되어지는 평균 얼마? 120원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분산 갑니다. 분산은 어떻게 쓰는 거였냐면 이 x제곱,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이 분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갑니다. 4분의 하고요. x제곱이니까 제곱 곱하고 제곱 곱하고 제곱 곱하고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얼마예요? 200 제곱하면 4, 1, 2, 3, 4, 4만 120 제곱하면 14,400 40 제곱하면 1,600 웬일로 이하연이 웬일로 좀 친절하게 말해줄래요? 친절하게 말해주세요. 되게 좀 차가웠지 방금. 2 곱했어요? 되게 차가웠어. 나 상처받았어. 뭐라? 질문이었어? 마이너스. 근데 예리했어. 난 되게 자연스럽게 나 넘어갔어. 난 또 내가 못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2x제곱이니까 어쨌거나 120의 제곱은 그냥 일단 이렇게 놔두기는 그냥 요거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이거 얼마야? 이거 나누면 만원. 그냥 이렇게 가자. 만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4, 7, 28, 4, 2, 8, 7,200 400 빼기 120의 제곱이면 얼마게? 14,000. 14,400? 오케이. 분산. 알았어. 계산하세요. 이거니까 거의 다 했어요. 알겠지? 근데 요거 얘기하고 싶었어. 알았지? x제곱에서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요렇게 하면은 됩니다. 넘어가. 8-5번. 기본 문제 8-5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나오는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는데 솔직히 선생님은 이건 좀 귀찮은데 니네가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은 좀 그런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두 개 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작은 게 11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큰 거는 66, 12까지. 그러니까는 x가 될 수 있는 게 2부터 12까지가 되겠죠? 그 상황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 다 구해서 답하면 끝이에요. 맡길게. 너네한테 맡길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8-6번 할게. 기본 문제 8-6번. 요거는 쌤이 할게. 자, 남자 7명, 여자 3명으로 구성된 어느 자원봉사팀에서 임의로 5명 선발한답니다. 자, 남자 7명, 여자 몇 명이요? 여자 3명. 거의 뭐 이 정도면은 거의 우리 대학교 과 비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사실 이게 훨씬 더 많은 편이긴 하지만 7:3 정도의 성비가 딱 좋지 않나요? 하연이? 아니야? 딱 5:5였으면 좋겠어? 7:3이 딱 좋아? 서연이 어때요? 7:3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6:4가 좋아요. 6:4가 좋아요. 왜요?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아니요, 제가요. 이거 어지러워. 나 지금 조금 어지러워. 리원이 7:3 성비 어때? 괜찮나요? 괜찮아요? 5:5보다 이게 낫나요? 이게 더 낫대. 이런 걸로 그냥 문제 풀 때 너무 재미없으니까 7:3 괜찮네. 이런 느낌. 자, 갈게요. 5명을 선발한대요. 이 중에서 5명. 이 중에 5명 선발하는데 선발되는 남자의 수가 확률 변수 x. x가 선발되는 남자의 학생 수예요. 자, x가 될 수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몇 명? 0 될 수 있나요? x가 남자 1명도 안 뽑고 여자로만 5명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럼 남자는 최소 몇 명은 돼야 되는 거야?
2명은 되겠죠. 2명, 3명, 4명, 5명까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하고 확률 분포표 그립시다. 슝. 자, 갑니다. P, X는 X 하고 2, 3, 4, 5 해가지고 이렇게 4개 그려놓고 한번 해볼게요. 남자가 2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총 몇 명이냐면 10명입니다. 10명 중에 5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분모에는 10시 5에서 모두가 같습니다. 됐죠? 분자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우리 서연이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자 3명만 한번 얘기해 줘 볼까요? 분자? 남자 3명 7C 3 네. 네. 3C 2 오, 정답입니다. 뭐 요렇게 해서 여러분 분자 다 메꿀 수 있겠죠? 그렇지?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뭐였어요?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 그런데 평균 다시 갈게요. 얘 곱하기 얘 따기, 얘 곱하기 얘 따기, 얘 곱하기 얘 따기, 얘 곱하기 얘. 이거 평균. 분산 다시 갑니다. 제곱 곱하기 제곱 곱하기 제곱 곱하기 제곱 곱해서 다 더한 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이 분산.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네,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기본 문제 8-7번. 상자에 1이 적힌 공이 1개,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10개, 10이 적힌 공은 10개. 이 상자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이 공에 적힌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리고 너무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를 구할 때는요. 확률을 구할 때 어떤 규칙이 있어서 확률이 구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 따로따로 그냥 구하고서 문제에서 주어진 평균 구하고 분산 구했었는데 이제 기본 문제 8-7번부터는 확률 질량 함수를 찾아. 그럼 그 얘기는 확률이 결정되는 규칙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평균과 분산을 한번 구해봐 라는 문제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으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쌤이 한번 갑니다. 지금 공이 8-7번이군요. 1이 하나, 2가 2개, 3이 3개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1개 꺼냈을 때 그 적힌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자, 일반화 시켜버립시다. 짱구 굴릴 차례입니다. K라고 쓴 것은요. K가 1이 될 수도 2가 될 수도 3이 될 수도 4가 될 수도 10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괜찮죠? 네, 가볼게요. 우리 지금 전체에서 그럼 전체가 몇 개예요? 1이 몇 개? 1개. 2가 몇 개? 2개. 3이 몇 개? 3개. 이렇게 블라블라 10이 몇 개? 10개. 이게 지금 분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K를 꺼낸다라는 건 K는 몇 개? K개. 그래서 여기다가 K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그 확률을 결정짓는 것이다. 그래서 얘가 확률 질량 함수다. 요거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부터 10까지의 총합이 얼마죠? 55. 그래서 얘는 55분의 K가 됐던 겁니다. 괜찮나요? 네, 그럼 쌤이 조금 더 오버해 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평균을 구할 건데요. 표를 그리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x가 k일 때 확률이 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그마 봅니다. k는 1부터 10까지가 가능한 상황.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란 소리는 x하고 확률하고를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기 때문에 쌤이 지금 x를 k라고 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의 확률은 55분의 k라고 두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변수하고 그때의 확률 곱한 걸 다 더해라. 시그마. 다 더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괜찮나요? 아니, 괜찮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써지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55분의 1 하고 여기에 K제곱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쵸? 근데 이 55분의 1은 시그마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좀 잊어버렸을 법한 공식 드디어 우리 아연이 이거 시그마 공식 혹시 외웠었나요? 옛날에? 그럼 지금 외우세요. 알았지? 어차피 우리 수원에서 하니까 지금 외워도 될 것 같아요. 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김서연 6분의 N 플러스 2N
이거는 공식을 그냥 외워야 돼요. 알았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의 꼴은 다 더하면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알겠지, 아연? 자, 한번 아연이 읽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시작! 6분의 N,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리원, 이 공식을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치? 그래서 쌤이, 우리 아연이는 요까지만 외우는 거. 그래서 요거 나왔으니까 우리 둘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리원이 혹시 이 공식 알아요? 알아요? 아니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답지에서 본 적이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시그마 공식할 때 이걸 내가 외우게 시켰는데. 에? 최근에 우리 만재반에서도 이걸 쌤이 따로 빼서. K제곱, K 세제곱 이것만 했어요. 근데 이것도 마지막에 쌤이 넣어놨다니까? 그런가? 리원 알고 있었어요? 외워야 돼요. 같이 이 둘은 요것도 같이 외우시고 우리 아연이는 요것만이라도 외우시고 K제곱은 시작. 시그마 K는 시작. 옳지, 좋습니다. 요렇게. 근데 지금 이거를 계산하려고 한 건데 자 55분의 1이잖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0 N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6분의 N N 플러스 1 두 개 더한 거 21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약분 5 이렇게 2 이렇게 약분 2 3 약분 3 7 21 약분 정답은 7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평균 7. 그럼 내가 꺼낼 때 나올 수 있는 평균이 7이 된다는 얘기지. 됐죠? 자,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평균 구했고 자, 분산 한번 해볼까요? 분산은 뭐였지? 얘는 2x 제곱에다가 2x의 제곱, 평균의 제곱을 빼라. 그럼 2x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렇게 또 시그마로 나타내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번에는 K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리고 요 확률 55분의 K를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55분의 K를 됐죠? 평균의 제곱이니까 49 뺀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우리 아연 하나 더 외울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은 2분의 N 플러스 1 전체 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아연이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답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왜 쌤이 얘기했죠? 요거 때문에. 자, 55분의 1 바깥으로 뺍니다. 55분의 1 바깥으로 빼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 10까지 K 세제곱 남아있고 여전히 마이너스 49인데 요거 좀 계산해보자 이거지. 요거 계산해보자. 요거 간다. 자, 55분의 1하고 2분의 N 플러스 1 이거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9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약분하면 이거 자체가 얼마 돼요? 55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제곱하라고 한다면 요거랑 하나 약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5에서 얼마 뺀 거? 49를 뺀 거. 그걸 뭐라고 하자요? 우리 6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산은 6이 정답입니다. 됐죠? 네, 요렇게 표가 주어지지 않고 확률 질량 함수만 있더라도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야 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옆에 8-8번. 기본 문제 8-8번. 아마 오늘 주태에서 요걸 좀 틀리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한번 해보는데. 얘는 A, B를 구하는 거구나. 선생님 문제에서 최대가 되도록 이라는 문제를 넣어놓은 게 있었을 텐데 주태에다가 최대 나 그거 왜 한 건지 알아? 산술기에 아는지 모르는지 보려고 낸 거예요. 합의 일정 산술기에 언제 썼어? 여기서 이제 그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만 우리 한번 봐보자. 언제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 쌤이 지금 우리 1학년 애들한테 말해주거든?
이걸 니네가 수학하에서 명제할 때 절대부동식 배울 때 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산술기하 평균 어디서도 나와? 수학 1. 지수로그 함수 최대 최소 찾을 때도 나와. 삼각함수 할 때도 또 산술기하 써야 돼. 근데 확통 오지게 쫓아가죠. 쌤이 맨날 산술기하 평균을 수능 볼 때까지 얘는 쫓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일단 얘도 양수, 산술기하 평균은 항상 양수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 두 개의 합은 2루트 AB, 두 개의 곱을에다가 루트를 씌운 이 두 배 한 거,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에 등호 성립 조건은 뭐였는지 기억나? 등호 성립 조건 뭐였죠, 서요? A는 B. 맞아요. 더해지는 두 놈이 같을 때, 이게 바로 등호 성립 조건이었어. 요렇게. 이게 이제 요 한 세트가 산술기하 평균을 아는 자가 됐던 거지. 그래서 아마 그 문제 여러분 잘 봐보세요. 합이 일정할 겁니다. 우리 주택 문제 말이에요. 합은 일정한데 곱의 최대를 물어보는 문제일 거니까, 네, 요거 떠올려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봐라. 네. 근데 기본 문제 8-8번은 산술기하는 아니고 이게 훨씬 더 쉽네요. 얘는 그냥 표도 나와 있고, 자, x의 평균이 1이고 분산이 5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 x 마 1, 1k. 자, p, x는 x 마 1, 1k. 그 다음에 1일 때는 b, k일 때는 3분의 1. 그 다음에 요건 a. 확률의 총합은 1이 된다라는 거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3분의 2라는 거 당연히 자명한 사실, 맞지? 평균이랑 분산을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부분. 자, 두 번째, 우리한테 평균이 1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플러스 3분의 k, 얘가 1이다. 여기까지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분산이 5다 라고 한다면 제곱하고 더하고 제곱하고 더하고 제곱하고 더하고 3분의 k 제곱까지 요렇게 들어간 거에서 평균이 1이니까 1을 뺀 게 이 분산이 지금 얼마라고요? 5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괜찮나요? 미지수가 되게 많네요. a 플러스 b, 그치? 근데 내 눈에는 요 두 개가 먼저 좀 씹혔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a 플러스 b가 3분의 2라고 알려줬으니까 집어넣으세요. 그럼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를? K를. 그 K 구했네? 그럼 집어넣으세요. 그럼 A, B 두 개 연립하면 정답이 바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A, B를 구해주면 된다. 이 내용이 끝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기본 문제 8-9번도 쌤 할게요. 기본 문제 8-9번.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과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평균 구해라. 제곱 평균 구해라. 분산 구해라. 여러분들 다 할 줄 아는 내용이고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됐었죠? x 자리에 2x만 쓰면 된다. 마이너스 2배의 2x 플러스 1, 요걸로 이제 대신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 분산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요거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분산은 얘 뭐 하면 돼? 제곱. 그래서 4 분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 표준 편차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해라 라고 하면 표준 편차는 여기 곱해진 거의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2 시그마 x 이렇게 해서 정답을 얘기하면 되는 그런 문제. 됐지?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마지막 기본 문제 8-10번. 아, 그거 있잖아요.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나왔다 하면 틀리고 너네 교과서에도 이거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 근데 정말 쉽거든? 근데 애들이 맨날 이걸 틀려서 와. 이유가 뭔가 했더니 식이 길다는 이유 때문이야. 알았지? 근데 어렵지 않거든? 쌤이 한번 보여줄게. 기본 문제 8-10번. 자, 지금 보니까 어느 시험의 원점수 x의 평균을 m, 표준 편차를 시그마, 표준 점수 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고 한다. 표준 점수 t가 평균이 50점, 표준 편차가 15점인 확률 분포를 이룬다고 할 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볼게요. 지금 우리한테 어떤 걸 알려준 거냐면 이 t를 알려준 겁니다. 이 t가 문제에서 얼마다? 50이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 t가 50이래요. 근데 그 t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 식.
T. 그 식이 T예요. 쌤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A하고 잠깐만 시그마 여기에 막 X 있고요. 마이너스 M 돼 있고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돼 있냐면 플러스 B도 돼 있고요. 자, 이것의 평균이 50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쌤이 지금 아까 요거 잠깐 볼까요, 여러분? 요거? 요 변수가 요런 꼴로 나와 있으면 평균 구할 때는 그 x 자리에 그대로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 2x만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저거 한번 볼까요? 요 x 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 2x만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쌤은 요 식을 보자마자 어떻게 쓸 것 같냐면 아래의 식에다가 a 보세요. 자, 시그마 분의 자 2x 쓰고요. 마이너스 m 쓰고요. 플러스 b. 이게 지금 50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괜찮아요? 자, 근데 우리 EX를요 값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M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럼 이거 M에서 M을 뺐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야. 0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 B가 얼마다? 50이다. 이렇게 해서 B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갈게요. 표준 편차가 15점이다. 표준 편차가 15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다시 갑니다. 시그마 하고서 그 T가 뭐냐면 저거라고. 그 T가 저거라고. 됐지? 갈게. A. 시그마 분의 자, 여기에 지금 X 있고요. 여기 빼기 M 있고요.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는 게 15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시그마 가볼까요? 여기 아까 쌤이 시그마 하고서 변수 자리가 복잡하면 X 앞에 개수 X랑 곱해진 그 개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답하면 돼. 그게 끝이야 라고 말했어. 다시 봐. X 앞에 개수 X랑 곱해져 있는 거 A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시그마 분의 A입니다. 시그마 분의 A. 그럼 쌤이 이 식을 다시 아래다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시그마 분의 A하고 거기다가 X를 곱하는 거야. 시그마 분의 A하고 거기에 얘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라고. 그게 지금 얼마다? 15다. 물론 여기서 A가 양수라고 말이 나와 있으니까 원래는 절대값을 엄밀히 말하면 씌워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 표준 편차는 값으로 따지면 뭘로 대체가 가능하다? 시그마로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마치 EX가 평균 M이라고 쓰는 것처럼 시그마 X도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쓸 수 있어서 이 둘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약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의 값은 얼마? 15.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AB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어. 이거 교과서에 있으면 90% 이상 출제할 가능성 높습니다. 왜냐면 이거 모의고사, 정석책, 교과서 이 문제는 꼭 나와.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보려고. 근데 애들이 맨날 틀리니까 꼭 내. 알았지? 그러니까 잘 봐두라고. 근데 되게 쉽잖아. 이것만 알잖아. 그럼 이거 풀 수 있어야 돼. 여기 식이 아무리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풀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지? 아연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리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리원이 학교 교과서 있으면 이거 90% 이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알았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뭐 65점, 표준 편차가 5점인 어느 시험에서 뭐 75점을 받은 학생의 표점을 구하라. 이거는 뭐 여러분 A, B 다 구해놨으니까 거기다 집어넣어서 답만 하면 되는 문제라서 그거는 쌤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T라는 것이 조금 식이 길다 그래서 쫄지 말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룰을 적용해서 답하면 그대로 풀리는 문제니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고 오늘은 이항분포라는 새로운 애를 4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자 다시 앞에 보시고 쌤이 통계 얘기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 통계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쌤이 통계는 확률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나뉘어진다. 쌤이 분명히 확률 변수의 형태가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이산 확률 변수.
변수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두 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 지어놓고 공부합시다. 두 번째는 연속 확률 변수요. 이산 확률 변수.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거라고요. 그 통계에서 이산 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 변수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이산 확률 변수는 변수의 형태가 카운팅이 가능하다. 1, 2, 3, 4 블라블라블라 하나, 둘, 셋, 넷 개수를 셀 수도 있고 1명, 2명, 3명, 4명 명수를 셀 수도 있고 이런 건 이산 확률 변수. 근데 연속 확률 변수 셈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1부터 중간중간 낑겨있는 2분의 3도, 2분의 7도, 3분의 8도, 3분의 9도, 루트 10도, 루트 11도 이런 것들까지 다 실수 전범에서 얘기하는 게 연속 확률 변수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워딩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시간, 쌤이 얘기를 했었고, 그치?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길이도, 길이 이것도 센치? 정확하게 딱 그 센치? 조금 넘어가면 뭐 이런 것도 조금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명수, 개수 이런 거는 여기 해당되지 않죠. 됐죠? 네, 좋습니다. 이산화는 변수, 변수의 형태. 그리고 쌤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산확률 변수, 얘를 나타내는 확률이 규칙이 있다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확률 질량 함수 라고 불렀다고요. 확률 질량 함수.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P, X는 K 이런 식으로 하고 뭔가가 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P, X는 K. 그리고 꼭 이렇게 나와 있어요. K는 1, 2, 3 이런 식으로. K에다가 딱 몇 개, 몇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가 아니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확률에 대해서 알려주는 함수인데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fx는. 그냥 fx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알았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에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확률 질량 함수 나왔고,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구하라는 게 뭐였었어요? 지금 쌤이 프린트 주면서 막 다 이거 구해, 이거 구해, 이거 구해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 뭐 구하라 그랬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를 계속 구하라고 시키는 반면에 이 연속 확률 변수는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확률 구하세요. 다 알려줘요. 이거 평균 얼마고, 표준 편차 얼마고, 이거 분산 얼마거든? 근데 여기서 확률 한번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그 확률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인테그랄로 들어갑니다. 뭐?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진 것의 면적, 넓이, 그게 바로 확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연속 확률 변수에서 주어진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면적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그것이 확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테그랄 배웠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이제 좀 넘어와서 이산 확률 변수가 갖는 좀 독특한 분포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이항 분포예요. 얘네의 변수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좀 튀는 놈이야.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야 이것만 좀 떼봐. 이 분포의 형태만 우리 이름을 좀 붙이자. 그래서 이항 분포라고 명칭을 붙인 거고, 연속 확률 변수도 가만 보니까 얘만 좀 튀어. 야 걔 좀 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이제 오늘 쌤은 할 거는 얘하고 얘에 대해서 좀 할 거예요.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에 대해서 좀 할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항 분포부터 갑니다. 이항 분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항 분포는 변수의 형태가 딱딱딱딱딱 끊어지는 형태의 좀 독특한 형태의 분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자 정말 간단하게 쌤이 정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항 분포는 어떤 걸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봐봐.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 시행의 확률일 때, 확률 질량 함수가요
독립시행의 확률인 분포예요. 그게 바로 이항 분포가 됩니다. 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독립시행의 확률. 왜? 우리 그거 있잖아. 니네 그 확통을 하다 보면 삼형제가 등장하거든요. 삼형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항 정리야. 이항 정리 기억나지? NCR 해가지고 막 구했었잖아.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이항 정리, NCR, 경우의 수 구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연결이 되면서 앞에 경우의 수 구할 때 NCR, P의 R, Q의 N-R 뭐 이렇게 썼던 독립시행의 확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항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는 뭐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확률 질량 함수로 갖고 있는 함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쌤이 우리 정석책에 있는 예시로 여러분들한테 아주 직관적으로 느껴지게 설명을 한다면 한 개의 주사위를 3회에 던집니다.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한다. 내가 한 개의 주사위를 3회에 던집니다. 그 다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한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겠죠. 그럼 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산 확률 분포 표 작성할 수 있겠죠? x가 될 수 있는 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됐죠? 근데 쌤이 지금 얘기합니다. 주사위 몇 번 던져? 3번 던져. 근데 1의 눈이 몇 번 나온다? 한 번 나온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 3시 1 1의 눈이 몇 번?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한 번. 1의 눈이 안 나올 확률 2번. 그래서 확률 자리에 독립시행의 확률이 들어가는 게 이항 분포라고요. 알았지? 내가 시행을 여러 번.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고정. 그 사건이 특정 횟수 번, 특정 개수 번, 특정 명수 나올 분포의 형태. 그게 바로 이항 분포가 된다. 그래서 이항 분포는 좀 독특한 형태라서 우리가 이거를 표현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얘를 이렇게 써. 봐봐. 얘는 이항 분포야 라고 해서 B를 갖다 쓰고 X가 이항 분포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X가 이항 분포야 라고 해서 이렇게 물결 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내가 몇 번 시행을 하는지 3번 시행을 할 거고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 6분의 1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게 이항 분포를 따른다 라는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썼는데 재작년에 휘문고에서요.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해서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서술형 작성을 할 때. 어떤 걸 바랬냐면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한글로 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대원외고도 얘를 이렇게 쓰지 말아라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선생님 가끔 가다가 자꾸 선생님도 바꾸려고 하는 습관적으로 자꾸 물결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네, 이렇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지금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이 자리가 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횟수. 내가 그 시행을 하는 횟수. 이 자리에 뭐 들어간다고요? 그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게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161페이지 하이라이트 칠까요? 네. 그 표 밑에 이때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거기서부터 할게요. X의 하이라이트,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이거이다. 이와 같은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를 하고 기호로 BNP와 같이 나타낸다.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거기까지. 네. 여기에다 NP 이렇게 쓰는 거야. 시행 횟수, 그 다음에 그 사건 발생할 확률. 이렇게. 괜찮죠? 이항 분포가 얘가 끝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항 분포는 쌤이 말했잖아. 변수가 뭐라고?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라고? 얘네야.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해. 이항 분포에서. 그래서 쉬워. 이 x부터 갈게. 이항 분포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에서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 NP입니다. 그냥 얘네들 곱하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분산은 뭐냐면 NPQ입니다. Q. 여기서 말하는 Q는 뭔지 알지? 1에서 P를 뺀 거야. Q. 1에서 P를 뺀 거야. 그냥 분산은 NPQ다 라고 하면 되고, 표준 편차는 공식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루트 NPQ. 루트 NPQ.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 이게 끝이야. 되게 쉬워.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치? NP, NPQ. 이게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하이라이트 할게요. 162페이지 네모 박스에다가 NP, NPQ. 그 163페이지 보면은 이게 왜 NP가 되고 NPQ가 되는지에 대한 증명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빡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쌤이 지금 수업 시간에 이건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항 정리하면서 얘를 증명하세요라는 문제는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항 분포에서는요, 그냥 이 공식을 암기해도 괜찮아요. 알았지? 근데 쌤이 예전에 평균을 구할 때 왜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하는지는 여러분들한테 막 시그마를 막 장황하게 풀었으면서 보여줬단 말이죠. 얘네는 시험 문제에 냅니다. 얘네는 시험 문제에 증명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항분포의 평균, 이항분포의 분산, 이항분포의 표준 편차는 공식이 왜 저렇게 되는지 증명해서 보이라고 안 나온다고요.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돼? 일단은 외우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알았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이게 끝입니다. 이항분포는 얘가 끝이에요. 그래서 쌤이 지금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기본 문제 8-11번 하나만 풀고 조금만 쉴게요. 기본 문제 8-11번 이거만 봅시다. 어떤 질병에 대한 치유율이 90%인 의약품으로 1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유되는 환자의 수를 확률 변수 X. 자, 여기서 벌써 나왔죠. X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왜냐면 치유율이 90%, 그 다음에 10명의 학생한테 10명의 학생, 치유율은 90%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된다고. 이거를 따르는 거야. 10명의 학생 치유율은 90%. 느껴야 돼. 그리고 치유되는 환자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고 했다고. 그치? 내가 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치유율이 90%가 되는 지금 의약품으로 치료를 하는데, 치유되는 환자의 수를 X라고 잡을게 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 X가 0명부터 10명까지 다 된다라는 소리지. 그치? 근데 걔는 확률이 고정. 시행을 여러 명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횟수명 그걸 변수로 잡는다? 그거는 이항 분포다 라고 여러분 눈치를 좀 채야 되고. 1번 X가 9 이상일 때의 확률을 구하라. X가 9 이상일 때의 확률을 구하라. 자, 어렵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몇 명? 10명 중에 9명이 치유되면 되는 거죠. 그치? 확률 구할 때는 뭐라고 했어? 확률 질량 함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규칙은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그랬어. 10명 중에 9명이 치유가 돼. 10분의 9에 9제곱이 되는 거고, 치유 안 된, 안타깝지만 치유 안 된 한 명이 있는 거고, 10명 중에 10명이 치유가 돼. 오케이. 10분의 9, 10명 전부 다 치유가 된다. 이게 1번의 정답입니다.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번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 자, 1번이고 2번은 너무 쉽다고 그랬어. 이항 분포를 따르지. 그럼 내가 매번 이거를 다 구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공식을 외우라고. EX NP라고. NP 구야. 알았지? 분산 NPQ 10분의 9 10분의 1 이게 분산이라고. 이게 분산. 알았지? 끝이야. 자, 3번 갈게요. X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X제곱의 평균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얘는 뭐해서? 분산해서 뭐 하면 됩니까? 평균의 제곱을 더해야죠. 더하면 되잖아요. 그쵸? 왜? 분산은 얘에서 평균 제곱 빼는 거였는데 걔 이쪽으로 이항시켜야지. 그치? 요렇게 여러분들 계산해서 정답을 얘기하면 끝입니다. 알았지? 이항 분포 공식 외우시고 어떤 거 말하는 건지도 읽어보세요.
기본 문제 8-12번. 자, 아까 쌤이 다시 한번 이항 분포 어떻게 쓴다고? x는 b, n, p를 따른다. 그리고 이항 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 확률 질량 함수인 것을 이항 분포라고 얘기한다.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평균은 그냥 NP 두 개 곱해버리면 끝이야.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NPQ P하고 1-P 곱하면 끝난다.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한다? 여기에다가 루트 분산 하면 끝난다. 너무 이지하죠 뭐. 알았지? 이게 끝이야. 자, 이제 문제 풀기. 기본 문제 8-12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9회 던져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횟수에 대하여 3x 플러스 2원의 상금을 받는데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상금의 기대값, 상금이 3x 플러스 2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상금의 기대값, 기대값이라는 표현 자체는 평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값은 평균. 얘를 구해라. 그런데 한 개의 주사위를 9번이나 던진다라는 건 시행을 9번 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1 또는 2의 눈이 나온다. 그럼 확률이 고정이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9번 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할 횟수를 x라고 잡는다고 했기 때문에 x는 이항 분포 지금 몇 번 던진다고요? 9번. 주사위 9번 던져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올 확률. 아니 그냥 1 또는 2의 눈이 나올 확률. 주사위 던져서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를 따른다.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딱 느낌 와야 돼. 그치? 그럼 우리 이제 자동 EX 얼마야? 2개 곱한 거 3. 이게 끝이야. 근데 우리한테 이거 구하라 그랬다고. 알았지? 그럼 얼마라고 하면 되는 거야? 339 더하기 11 이렇게 답하면 끝인 거야. 알겠지? 자, 2번 갈게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1번은 다 잘 푸는데 선생님한테 항상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은 2번 질문은 항상 했거든요. 한 개의 주사위를 3회에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x에 대해서 4의 x제곱 원의 상금을 받기로 하는데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라. 이게 그 3회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했기 때문에 2번도 그 x가 지금 현재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 눈에 보입니다. 몇 회 던지냐면 3회 던지고요.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얘를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까지 체크.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상금의 기대값이다 보니까 이 4의 x제곱 이것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엥? 어떻게 하냐고 이거 지금. 예. 우리가 그 평균이라는 것은 다시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요 문제가 왜 질문이냐면 이제 이항 분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쌤이 소개할 때 자, x는 b, n, p를 따른다.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인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한다. 평균은 NP고 분산은 NPQ야 라고까지만 설명을 하고 거기까지만 공부를 하면 얘를 풀기가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예전 개념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쌤이 얘기한 언급한 내용들을 잘 되뇌어 보면 평균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쌤이 여기 n까지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pi, 그러니까 xi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에 xi, 그 다음에 pi. 이게 여러분들한테 쌤이 맨 처음에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이란 이걸 뜻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잘 보세요. 이 부분에 쌤이 이렇게 치면서 얘들아 이게 평균이라는 걸 의미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변수의 형태의 평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xi니까 x의 평균 이렇게 읽어주면 돼 라고 얘기를 했고 x제곱의 평균이라면 여기에 제곱이라고 써가지고 x제곱의 평균이라고 읽으면 돼 이렇게 쌤이 소개를 했단 말이죠. 얘도 다시 우리가 굉장히 처음에 배웠던 그 개념으로 들어가서 지금 3회예요.
x가 나올 수 있는 건 0, 1, 2, 3 이렇게 네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다 쓴다면 i는 근데 여기서는 i라고 쓰지 말고 쌤이 x는 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x는 0부터 3까지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의 기대값이다 보니까 4의 x제곱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는 px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이 4의 x제곱의 평균을 의미한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알았지? 근데 그럼 쌤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p의 정체는 뭔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 p는 뭘 뜻하는 거냐면 확률입니다. 확률. 얘는 확률을 뜻해요. 확률. 근데 쌤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x가 벌어질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건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독립시행의 확률을 떠올려야지. 독립시행의 확률. P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3번 중에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여기다 쓰는 거지? 3번 중에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6분의 1의 x제곱.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의 3-x제곱.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의 확률이었었단 말이야. 그걸 어디다 써야 돼? 여기다 써야 돼. 그래서 쌤이 오케이 요 두 개의 개념을 여러분들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내 머릿속에 잘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대값이라는 걸 이런 표현으로 한번 써보면 얘는 그대로 시그마 x는 0부터 3까지 4의 x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자, 요 확률 자리에 요 뭉탱이를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cx 그 다음에 6분의 1의 x 그 다음에 6분의 5의 3-x 이걸 갖다 쓰는 겁니다. 됐죠? 쌤 이걸 저희가 어떻게 계산해요? 할 수 있잖아요. 얘 보이지? 4x 여기 보이지? 6분의 1x 둘 다 x제곱 x제곱 거리고 있기 때문에 쌤이 이거 시그마 x는 0부터 3까지 자 3cx 자 6분의 4의 x제곱 자 6분의 5의 3-x제곱 요거 할 수 있습니다. 합친 거예요 x제곱으로. 여기까지 괜찮죠? 쌤이 확통에서 삼형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항 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 분포. 거기서 이항 정리라는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항 정리, 다항식을 전개할 때 쌤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우리 아연이는 조금 어려울 테니까 그냥 넘어가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C조지지. 이게 뭐냐면 시그마, 조합, 지수, 지수 이게 뭘로 연결이 되냐면 이항 정리로 연결됩니다. 이거 예, 이항 정리. 이항 정리를 우리가 쭉 나열해서 썼을 때 이렇게 썼었어요. 시그마를 앞에 두고 기억 안 나겠지만 이거 다시 한 번만 언급할게요. 마지막 이항 정리까지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봐봐. 우리가 그때 당시에 1 플러스 x의 n제곱 이렇게 있으면 nc 0 x의 0제곱 뭐 1의 n-1제곱 이것도 다 필요 없고 a라고 b라고 할게. 봐봐. a 플러스 b의 n제곱으로 할게. nc 0 a의 n제곱 b의 0제곱 nc 1 a의 n-1제곱 b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 가서 마지막을 뭐라고 썼냐면 ncn a의 0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썼었는데 이거를 쌤이 어떻게 간추릴 수, 이거 아니 간략하게 쓸 수 있냐? 시그마 하고서 r을 0부터 n까지 라고 하고 여기가 지금 변하잖아요. 0, 1 이렇게 n까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 변하는 게 r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ncr이라고 쓰는 거야. ncr. r에다 0도 집어넣고 1도 집어넣고 2도 집어넣고 해서 다 더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0이잖아요. 그럼 여기 n이고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n-1이고 이렇게 되길래 a에 n-r제곱 여기다 이렇게 갖다 쓰면 되고 0이잖아요. 여기 0이고 1이잖아요. 1이고 n이잖아요. 여기 n이고 그러면 b의 r제곱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구조를 잘 봐봐. C, 조, 지, 지 시그마, 조합, 지수, 지수 이 꼴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A하고 B를 더해서 A 더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이항 정리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배웠다고.
이항 분포로 넘어오잖아. 이게 꼭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거 사실 우리 정신요구는 이 문제에는 나올 수 있겠네요. 수열을 배운 상태랑 이 통계 쪽에 들어갈 상태랑 아마 공부하는 범위가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리원에는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두 학생은 필요에 의해서 쌤이 안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걸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항 분포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C조지지가 보이죠? 쌤이 지금 이게 C조지지, 시그마 조합 지수, 지수꼴이면 무조건 이항 정리로 바꾸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알맹이를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가 3제곱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이 지금 6분의 9의 3제곱 그러니까 2분의 3의 3제곱, 8분의 27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 쉽지 않죠? 왜 선배들이 질문하는지 알겠지?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4의 x1제곱의 뭐 기대값 구해라. 근데 이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이거 개념도 알아야지, 평균. 얘 개념도 알아야지, 독립시행 확률. 이것도 기억했어야지, 이항 정리. 그러니까 이 세 개에 대한 개념이 다 짬뽕이 된 게 요거 하나로 끝난다 이거야. 쌤말 뭔 말인지 이해돼? 지금 쌤이 여기 초록색으로 써놨던 것들 있죠? 그걸 지금 다 써놓고 여기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푼다 라는 것까지 조금 표시를 해두세요. 이 문제는 조금 중요합니다. 이제 기본 문제 8-13번으로 넘어갈게요. 확률 변수 x는 또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지금 8-13번.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지금 횟수가 12번. 그 사건 발생할 확률은 P. x가 1일 때, 그 다음에 x가 0일 때의 확률을 12배 한 게 똑같다. x가 2일 때의 확률을 구하여라. x가 1일 때의 확률은 x가 0일 때의 확률에다가 12배를 한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일 때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2번 중에 한 번 발생할 확률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12번 중에 한 번 발생할 확률 P가 한 번, 1-P는 11번 이렇게 하는 게 X가 1일 때의 확률이 되는 거고 이항 분포란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인 분포의 형태를 이항 분포라고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오른쪽 12를 곱한대요. x가 0일 때의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12번 중에 0번 그 사건이 발생하는 거 0번 1-p가 12번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여기에서 이제 p하고 여기서 p를 여러분들한테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는 12, 여기는 12 이거 똑같으니까 약분할 수 있겠고요. 1-p의 11제곱도 약분하면 1-p만 남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럼 좌변에 남는 건 뭐만 남아? p만 남아. 우변에 남는 거는 1-p만 남아. 그럼 따라서 p는 얼마야? 2분의 1. 이렇게. 됐지? 근데 지금 구하라는 게 뭐였냐면은 x가 2일 때의 확률을 구하래. x가 2. x가 2일 때의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는 몇 번 중에? 12번 중에 2번 발생하면 됩니다. 그 확률이 2번, 그 확률이 아닌 것도 8번인데 같이 2분의 1이니까 8번이 아니군요. 10번인데 같은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의 12제곱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x가 2일 때 확률은 12C2, 2분의 1의 12제곱. 됐죠? 네, 2번 갑니다. 매 회마다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이 P인 독립시행을 N회 반복할 때 사건 2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게 지금 여러분 그 x가 이번 문제 딱 거기까지 읽으면 x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구나 라는 힌트를 여기서 지금 다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몇 번 반복한다고? n번 반복하고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P로 고정이 돼 있고 이거를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번 문제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만 읽어도 매 회마다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은 고정인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게 바로 이항 분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x의 평균이 0.95라는 소리는 2x 얘는 NP로 하는데
그게 지금 0.95다 라고 문제에서 알려주는 것이고, 표준 편차가 0.95라는 것은 얘인데 얘는 루트 NPQ잖아요. 루트 NPQ. 얘 루트 NPQ. 근데 그게 지금 얼마라고? 0.95래. 얘가. 그랬을 때 P하고 N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그냥 끝이에요. 이항분포 따르는데 평균도 알려줬고 표준 편차도 알려줬어. N하고 P 한번 구해봐. 이게 끝. 그럼 뭐 하고 싶어 이거? 뭐 하고 싶어? 나누고 싶지 않아? 너무 나누고 싶지 않아? 그치? 너무 나누면 NP라는 것은 루트 NP의 제곱이거든. 루트 NP의 제곱. 그렇잖아. 1차식은 루트를 제곱한 게 1차가 되는 거니까 루트 NP를 여기서 약분을 시켜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좌변에서 남는 게 루트 Q 분의 루트 NP만 남아. 근데 그게 얼마라는 소리야? 1이라는 소리야. 그치? 근데 여기서 보면 결론이 NP랑 그럼 Q랑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 근데 여기 있는 Q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애였냐면 1-P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였잖아. 된 거 맞아? 그럼 얘를 이쪽으로 P를 이항시키면 지금 M 플러스 1, P는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럼 따라서 P는 N 플러스 1분의 1 됐어? 그 다음 여기다 집어넣어. 아까 NP가 N 곱하기 P, N 곱하기 P, P가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지금 100분의 95. 약분하면 뭐 20분의 5일은 19?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N이 얼마야? 19. N이 19야? 그럼 P는 얼마야? 19 집어넣어. 20분의 1. 이게 정답이 되는 문제예요. 식 갖고 놀 줄만 알면. NP가 0.95고 NPQ, 루트 NPQ가 0.95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루트를 보는 게 선생님 저는 너무 힘든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NP가 0.95 NPQ가 0.95의 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양변을 제곱을 해서. 근데 NP가 0.9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0.95의 제곱 들어갔으니까 NP를 약분을 시켜버리면 Q가 뭐만 남습니까? 0.95만 남겠죠? 그치? 그럼 P는 얼마란 소리야? 0.0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됐어요? 아연이 따라왔나요 지금? 이 파란색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편하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루트로 하는 게 어려우면? 쌤은 루트로 보는 게 내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거라서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바로 했지만 그게 어려우면 제곱해서 해야지 뭐. 알겠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8-13번까지 여기까지 하면 이항 분포까지가 끝이 나는데 지금 아까 우리 리원이가 질문을 했잖아요. 도대체 이항 분포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쌤이 지금 통계 수업할 때마다 말하는 것 중에 하나 확률 변수의 형태가 딱딱 끊어지는 변수의 분포들 중에서 약간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 분포에다가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게 이항 분포였었고 근데 그럼 이항 분포는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냐라고 한다면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는 형태가 이항 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어차피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에 대해서 물을 거기 때문에 이항 분포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지,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는지 정도까지만 여러분은 지금 알고 있으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다. 됐죠? 이제 마지막 하나, 오늘 정규 분포, 연속 확률 변수에서 정규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쌤 그냥 바로 할게요. 연속 확률 변수는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변수의 형태가 1부터 뭐 3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다. 근데 이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이 연속 확률 변수라는 형태를 갖고 있는 분포들은 여러분들한테
확률을 구하라는 걸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쌤이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확률을 구하는 것은 뭐와 똑같다? 그래프, 확률 질량, 확률 밀도 함수에서 면적이 확률과 일치한다. 이렇게 쌤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 받아들여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어차피 이 유형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확률을 구하라고 할 텐데 그 확률 자체가 제시가 될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서 fx는 어쩌고 그 확률을 결정짓는 함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라고. 알았지? 그럼 우리는 1부터 3까지 그 확률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 구간 내에서 면적을 곧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73쪽 봐볼게요. 173쪽에 보기 1번 보이시나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4분의 1이래요. fx가 4분의 1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x가 0부터 4까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그려야 돼. 확률 밀도 함수 그려야지. 4분의 1 이렇게, 4분의 1 이렇게.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여긴 x.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인 거야. 그럼 나한테 질문해야지. 근데 쌤, 왜 얘는 0부터 4까지 라고만 제한된 범위를 주나요?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확률의 총합은 얼마죠? 1이죠. 이 면적이 곧 쌤이 뭐라 그랬지?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이 면적 0부터 4까지 라는 구간 내에서 우리가 확률을 볼 거라면 0부터 4까지 구간 내에서 이 면적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0부터 4까지라고 주어진 그 구간 내에서 이 면적은 반드시 얼마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4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인데 이게 확률 밀도 함수다. 0부터 a까지 a는 얼마인가? 4가 돼야 되죠. 왜? 총 면적은 얼마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왜? 이 면적은 곧 뭐가 되니까? 확률이 되는 거니까. 됐죠? 네.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쌤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정의예요. 확률, 연속 확률 변수의 형태를 나타낼 때는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어. 그럼 그 확률 밀도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제부터 확률이라고 할 거야. 라는 정의를 쌤이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건 지금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쌤이 뭐 수식으로 증명을 해서 보이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여러분들 문제 풀 때 fx라는 함수가 주어졌고 거기서 주어진 구간 내에서 이 면적이 확률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0부터 어디까지만 확률을 구해라. 그럼 그까지만 면적을 구해서 답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확률이 얼마다 라고 답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쌤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니까 1부터 k까지가 2분의 1인데 k의 값을 구하래요. 지금 이 문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까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여기에다가 보세요. 이미 달라요. x가 2일 때의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딱 특정한 어떤 상수일 때 확률이라고 얘기했지만 연속 확률 변수는요. x가 k부터 이렇게 주어진다고. x가 k부터 1부터 k까지. x가 1부터 k까지일 때 확률이 2분의 1. 벌써 다르죠? x가 하나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간으로 제시가 된다고. 그때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서 확률 한번 구해봐. k 한번 구해봐. 라고 한다면 여기 1이 있었겠죠? 여기 k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면적이 2분의 1이 됐다라는 소리구나. 그 k를 구하면 되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가로 길이는 얼마가 되고? k-1이 되고. 그럼 얘는 뭐야? k-1에다가 지금 4분의 1을 곱한 게 2분의 1이 됐구나. 그럼 k는 얼마? 3. 이렇게 답을 하면 끝이다. 이게 지금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게 확률 질량 함수인지 확률 밀도 함수인지 밀도냐 질량이냐에 따라서 변수의 형태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포인트도 잘 봐야 돼요. 밀도가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밀도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하자. 그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하자. 라고 그들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밀도가 왜 밀도인지, 질량이 왜 질량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다라는 거지. 할게요. 그 다음 2번도 한번 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ax, 근데 0부터 2까지래요. 벌써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ax인데 x가 0부터 2까지라고 이미 전체 구간을 알려준 거랑 다름없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있을 때 원점을 지나는 함수란 말이죠. 0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어? 2까지 라고 했어. 그럼 요 면적이 얼마 돼야 된다고, 아연이? 1이 돼야 된다고. 그럼 여기 얼마의 함수가? 1이 되겠죠. 됐지? 그러면 요 직선은 뭘 뜻하는 거야? y는, fx는 2분의 1x죠? 그래서 a는 2분의 1이 정답이에요. 됐지? 왜냐면 나한테 주어진 이 구간이 전체 구간을 말하는 거야. 너가 지켜봐야 되는 전체 구간을 말하는 거라. 그리고 쌤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쌤, A가 음수면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A가 음수면 직선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을 테고, 그치?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오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요, 면적이 곧 확률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함수값이 곧 확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값은 절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확률 밀도 함수는. 사실 여기에는 되게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1부터 K까지라는 요 구간 전체에서 모든 함수값들이 확률을 의미해요. 근데 1일 때의 확률을 물어본 게 아니라 1부터 K까지니까 그 모든 함수값들을 다 더한 거라서, 그래서 쌤이 면적을 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수투에서 미분하고 적분에 대한 개념을 배울 때 적분에서 우리가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이용합니다. 0부터 1까지 라고 사용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x가 0부터 1까지의 모든 함수값을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곧 면적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확률 밀도 함수란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뜻하는데 그 주어진 x의 범위가 x가 딱딱 끊어지는 놈이 아니라 구간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0부터 4까지일 때 다 y값을 다 더해야 된다고. 그럼 이거잖아. 그래서 이게 면적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됐어? 오케이. 그럼 다시. 어쨌거나 여기로 다시 넘어와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함수값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다. 기울기가 양수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오케이. 자,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2분의 1 여기 있어. 2분의 3은 뭐 어디 있는 거야? 한 요 정도? 그래서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이 구간 내에서의 여러분들한테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뭐냐면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답으로 하면 된다 이거지. 근데 사다리꼴의 넓이가 이제 너무 귀찮으면 2분의 1x잖아요. 요 삼각형 넓이 있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거든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요. 그치? 근데 이미 이게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의 절반이 여기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치? 자, 한번 다시 갈게요. 이 넓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쌤이 a라고 잡으면 얘는 2분의 a가 될 거예요. 동의합니까? 네, 머리 쓰세요. a야. 2분의 a야. 그치? 곱하면 얼마야? 2분의 a 제곱이야. 맞아? 아연이 맞아요? a 2분의 a. 그럼 2분의 a 제곱이잖아요? 나누기 2 하면 4분의 a 제곱입니다. 쌤이 여기다 지금 뭘 쓸 거냐면 4분의 1,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사다리꼴에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거라고. 다시.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그냥 하자. 사다리꼴로 하세요. 알았지? 쌤이 좀 오버한 것 같네. 여기가 4분의 3이에요. 길이가. 여기가 4분의 1입니다. 길이가.
그쵸?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돼요. 네, 그게 끝이야. 얘랑 얘를 더하면 1이잖아? 높이, 요거 높이. 얼마? 2분의 3에서 2분의 1 빼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곱하기 얼마 하면 돼?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그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됐어? 근데 여기 길이가 지금 얼마? 뭐야? 요 길이 1인가? 2분의 1 이렇게. 왜냐면 그냥 2분의 1만 딱 나오면 요 길이가 지금 얼마? 1이니까. 괜찮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면적을 쌤이 방금 전에 보여준 그건 뭐였었냐면 그 면적을 구할 때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알아들을 친구들만. 자,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여기가 2분의 A가 나와서 쌤이 요 면적을 그냥 4분의 A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요 길이를 A로 봤을 때. 근데 여기가 지금 2분의 3이잖아요. 여긴 2분의 1이고 쌤이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을 갑자기 뺀 구조를 아까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잡았을 때 A제곱이니까 4분의 9에서 4분의 1을 빼면 되는 거 아닌가. 2니까 2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다 구하지 않아도. 근데 이거는 설명 방식이 사실은 조금 빠른 친구들한테 좀 적용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정답만 맞추면 되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가지고 확률만 일단 구하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이 내용을 조금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데가 있어. 172페이지. 거기다가 하이라이트 좀 칩시다. 아주 중요한 얘기. 두 번째 확률 밀도 함수 있죠? 네. 그 중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눠져 있는 거 보입니까? 첫 번째, fx는 0 이상이다. 함수값은 무조건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세 번째, 그 초록색 부분.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구하면 된다. 됐어요? 네, 이게 연속 확률 변수랑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고, 자, 우리는 넘어가서 이제 뭐 할 거냐면 기본 문제 9-1번 쌤이 한번 볼게요. 기본 문제 9-1번. 자, 가보자. 그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대요.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기본 문제 9-1번 fx. 자, kx 0부터 1까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2. x가 1 이상, 2 이하 여기까지. 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주어진 구간은 0부터 2까지가 전체예요. 그리고 이건 그래프로 우리가 조금 그려주면 이렇게 x 잡고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0부터 1까지는 모르겠어. 그냥 뭐 k라는 값이 여기 어딘가 있겠지 하고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그어줬어. 그렇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k고 그 다음에 2, 빵을 지나서 1을 집어넣어봤더니 또 k가 나오길래 그냥 이거 두 개 연결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됐죠? 이 넓이가 얼마가 되면 된다고요? 이 넓이가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넓이 s는 2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 여기 1이라서 k 값도 1임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는 1이 되는 겁니다. 1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문제 2번 볼게요. 0.5부터 1.5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0.5부터 1.5. 0.5는 여기 1.5는 그대로 대칭돼서 아마 여기를 뜻하는 것 같은데 0.5부터 1.5까지의 면적 여기 요 부분이 아마 지금 2번의 정답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저기 있는 이상한 모양의 넓이를 구하느니 그냥 요 삼각형의 넓이를 1에서 빼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 넓이를 이렇게 보면 밑변 2분의 1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요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왔죠? 1이죠. 그치? 그럼 여기 0.5잖아? 그럼 얘도 0.5야.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여기도 S2 같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치? 그럼 이제 초록색의 넓이, 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요 넓이 P 0.5 이상 1.5 이하 요 영역의 넓이는 1에서 8분의 1, 8분의 1, 4분의 1을 빼준 게 요게 이제 정답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문제고, 자 이제 3번 갈게요. 3번은 이 EX하고 분산을 한번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 수 있어요 이거. 자 EX 또 합니다. 아까 쌤이 얘기를 할 때 EX의 정의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딱딱딱딱 끊어지는 거다 보니까 시그마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뭐 i가 0부터 뭐 n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었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물론 0부터라고 쓸게요. xi, pi 이게 이제 정의였었단 말이지. 결국에는 x하고 확률하고 곱한 거를 다 더하는 게 평균이다. x하고 확률하고 곱한 거를 다 더한 게 평균이다. 0부터 2까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하고 확률하고 곱한 걸 다 더한 게 평균이다. 그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얘가 맞아요. 딱딱딱딱 x가 1일 때 2일 때, 그러니까 시그마를 이용하는 거지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0부터 2까지 x에다가 fx가 확률이거든. 요렇게 들어가줘야 돼. 그러면 지금 0부터 1까지 k가 1이니까 얘는 1이야. 여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구하라고 한다면 구간별로 함수가 달라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잘 봐. fx는 x니까 x제곱 dx가 들어가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얘야 얘. 됐지? 해볼게. 김서연 해봐. 적분하면 뭐야? EX 적분 3분의 1 X 네 3분의 1이에요. 왜냐면 쌤이 0부터 1까지 한다면 이거 그냥 3분의 1 하라고 했잖아. 네. 그 다음 얘는 지금 보니까 저 마이너스 기호를 바깥으로 뺄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기호 바깥으로 빼고 요거 적분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잖아요. 리원 보여줘 한번. 저거 적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x제곱 1부터 2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정답을 얘기해줘야 돼. 근데 분산은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분산 어떤 걸 분산이라고 해?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분산이잖아. 그럼 얘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제곱 fx 이게 얘가 x제곱의 평균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빼는 거지. 뭘 빼? 평균의 제곱을. 이거 구했잖아. 평균의 제곱을 빼면 돼. 이렇게. 알았지? 근데 요 자리가 fx가 또 0부터 1까지나 1부터 2까지나 달라지니까 또 구간을 나눠서 해줘야 되는 거고. 됐죠? 계속 비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변수의 형태가 뭐일 때 뭐뭐뭐뭐 구해야 되는 건지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인지 확률 질량 함수인지 이걸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평균 분산 구하는 방식도 다 다르니까 그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쌤이 계속 구분을 지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데, 아까 내가 이항 분포라는 게 어떤 거라고 얘기를 했지? 리원? 이제 이항 분포가 뭐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맞아요. 얘는 확률 질량 함수인데,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의 꼴을 나타내고 있을 때, 이걸 이제 이항 분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규 분포는 있잖아. 어떤 걸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봐봐. 어떤 함수냐면 루트 2파이 그 다음에 여기에 1 익스포넨셜 나도 못 외웠어.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x가 이거야. 이게 확률 밀도 함수야. 이걸 정규분포라고 말을 해. 근데 이 함수를 쌤도 지금 못 외웠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이 함수가 뭔지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갑자기 이 함수를 들여다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 출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 함수의 형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 그랬더니 옛날에 중동고에서 빵꾸 뚫어놨어요, 여기.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 우르르 쾅쾅 다 틀렸던 그 문제가 있거든요. 쌤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여러분 요거까지 나중에 이건 학교 선생님이 언급을 했다. 그럼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다. 어쨌거나 정규 분포도 어떤 분포야? 확률 밀도 함수가 조금 독특한 함수로 정해져 있는 애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그 모양이 함수의 그래프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생겼대.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분은 그래프 개형만 알면 되거든요. 이렇게 생겼대. 그리고 대칭성이 있어. 여기가 얼마냐면 M 평균 M일 때가 대칭이야. 대칭 여기까지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면 돼. 알았지? 근데 이거를 두고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뭘 볼 거냐면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곧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쌤이 만약에 너네한테 여기서 만약에 m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m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질문할게. 얘랑 똑같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서연아? a 플러스 m. 왜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A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됐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인테그랄 P 확률 마이너스 A 플러스 M부터 X, A 플러스 M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영역의 넓이를 답으로 해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대칭 구조라는 것도 여러분 좀 보면 도움이 될 거고요.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사실, 이 면적의 총합은 얼마일까요? 1이겠죠? 면적이 곧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잘라서 여기 전체 리원 얼마일까요? 2분의 1이겠죠? 왜냐면 이 총 면적이 1이라고 얘기를 했고 쌤이 지금 여러분들은 제시한 거는 m 이상일 때 그때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2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다 우리 정석책에 잘 나와 있고요. 우선 문제를 조금만 보고 네, 넘어갈게요. X로 두는 게 이게 이제 정규 분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거예요. 정규 분포. 근데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데이터만 두고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데이터는 평균이 50이야. 근데 또 하나의 데이터는 평균이 100이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봤을 때 하나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하나는 막 여기 밑으로 내려갈 순 없지. 하나는 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 두 개의 자료를 동시에 뭔가를 좀 비교해서 보고 싶은데 그게 어려웠던 거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단어는 통계잖아요. 통계치를 여러 개를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에서 한계를 느낀 나머지 이거를 다 그냥 하나의 기준치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표준화라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표준화. 이렇게 막 얘도 있고 그냥 그걸 하나로 다 우리가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우리가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어떤 거냐면
변수가 얘는 x고 얘는 변수가 y고 뭐 다른 건 변수가 z고 막 이렇게 다 변수가 다른 형태가 있다면은 그 변수를 하나로 바꿔버리는 거야. z라고 이제부터 바꿀 거야. 그 z는 주어진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걸 z라고 이제 일컬을 거야. 우리가. 알았지? 궁극적으로 이 단원에서는 면적이 곧 확률이기 때문에 면적을 구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에서 평균하고 표준편차 다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준화라는 작업을 할 때는요. 얘가 뭐고 얘가 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예쁘게 써서 Z는 이거야 라고만 써놓기만 하면 끝이에요. 대신에 여기에 평균이 지금 들어가고 여기에 표준편차가 들어간다. 그 공식은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겠죠. 이걸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준화를 시킨 그 데이터를 쌤이 다시 나타내는 것이 여기다가 이제 변수가 x가 아니라 이제 그 변수는 z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 그래프를 딱 그려놓은 요 곡선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x의 변수 이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공식화해서 z로 바꿔서 다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표준 정규 분포, 정확히는 곡선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는 하는데 그럼 여기가 봐봐 어떻게 바뀌냐면 분명히 여기 아까 쌤이 뭐라 그랬지? 평균, 대칭축은 x가 평균인 게 대칭축이야 라고 했단 말이죠. 집어넣어봐 여기다 m을 집어넣어버리는 순간 z는 얼마 돼요?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칭축이 z는 0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 작업을 딱 하면은 모든 데이터를 표준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대칭축은 z가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잡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해주면 돼요. 쌤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지금 180쪽에 있는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180쪽에 보기 1번 문제가 확률 변수 z라 그래서 x가 아닌 z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가 아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다음을 구하여라. 여러분들한테 제시된 그 표준 정규 분포 표는요. 이미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 면적의 넓이를 다 구해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표를 보고 아 면적이 이거구나. 그럼 확률은 이거네 라고 해석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1번 지금 뭘 물어봤냐면 확률인데 0부터 0.5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z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0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0.5가 여기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의 넓이를 답으로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게 표준 정규 분포 표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지금 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Z 하고 0.5, 1.0, 여기 1.5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P 0부터 Z가 Z일 때까지 이렇게 하고 나와 있고 0.1915 두 번째는 0.3413 세 번째는 0.4332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지. 그럼 0부터 0.5까지 이 부분의 넓이는 뭘 보면 되냐면 얘를 보면 되는 거야. 0부터 0.5까지. 그래서 여기는 0.1915. 이제 이걸 답하면 되는 거고 2번은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걸 물어봤는데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어딘가 있었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데 쌤 마이너스 1이 얘는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쌤이 분명히 아까 대칭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그대로 여기로 갖고 와서 여기를 1,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랑 일치해요? 1까지의 넓이랑 일치합니다. 1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얘를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0.3413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Z가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럼 마지막 얘는 1.5면은 한 요 정도? 여기 1.5. 그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면 얘를 기준으로 있잖아. 여기 다야.
다. 여기를 딱 잘라서 얘 여기 이쪽을 다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지. 그치? 그럼 여기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부분의 넓이 아까 쌤이 0.5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부분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0부터 1.5까지 그럼 얘가 되는 거야. 여기가 0.4332. 그래서 이 둘을 더한 넓이를 답으로 할 수 있다. 됐죠? 네, 이게 지금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근데 이제 의미 파악을 조금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다시 좀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항 분포라는 것은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나타내서 분포의 형태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분포를 이항 분포. 정규 분포라는 거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상한 확률의 형태지만 이 확률이 뭔지는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이 확률 함수가 별로 중요하진 않고 다만 이거를 함수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 우리는 곧 이 면적이 확률로 연결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면적을 구하는 것이 곧 확률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고 초반에는 수학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하나만 이용해서 여기서 분석을 한다면 사실 대칭축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나중에 우리 그런 것도 다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로만 분석을 할 때는 하나만 그려놔도 편했죠. 그런데 이제 2개 이상의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할 때는 평균도 애초부터 달라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모양도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지 한눈으로 보기가 어렵다 보니 만들어낸 겁니다. 표준화를 시키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변수의 형태를 그냥 다 통일시키자, Z로. 그래서 Z는 X 마이너스 평균 시그마로 나누는 거. 쌤이 얘기했습니다. 이 공식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 표준화 시켰을 때 그 공식은 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뭘로 바꿔요? Z로 바꿔요. 그럼 대칭축부터 달라졌죠. 0. 그치? 여긴 양수, 여기는 음수. 대칭성을 이용해서 넓이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제시되는 요 표준 정규 분포표 얘는요. 이미 수학하는 사람들의 넓이를 다 구해놨어요. 이 단어는 이 표가 항상 제시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서 면적이 얼마인지만 판단하고 이 위치가 어디인지만 알면 충분히 면적은 구할 수가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표준 정규 분포표는요. 음수인 영역은 나와 있지 않아요. 뭐만 나와 있어? 양수인 영역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넓이를 찾아내라는 게 정규 분포에서 여러분들이 학습되어야 될 내용이에요. 표를 분석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됐죠?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